김홍도, 글 김양순, 그림 전성보, 한국경제교육. 어느 봄날 오후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홍도야,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릴 거야? 이번에는 먹이를 쪼아 먹고 있는 저 닭을 그려볼까? 김홍도는 땅바닥에다 닭 한 마리를 그렸어요. 아이들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홍도의 그림은 정말 훌륭해. 그래, 맞아. 홍도가 그린 닭은 꼬끼우 하고 올 것만 같거든. 아이들의 칭찬에 김홍도는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김홍도는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렸지요. 하지만 부모님은 김홍도가 그림 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답니다. 그 당시는 그림 그리는 일을 몹시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김홍도의 집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물론 선생님에게 그림을 배우지도 못했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김홍도에게 물었어요. 너는 선생님도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냐? 김홍도는 그저 웃으며 그림 그리는 일에 몰두했어요. 홍도야, 화선지에 그림이 있으면 나 하나만 내게 주라. 화선지가 뭔데? 붓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종이 말이야. 그런 거 우리 집에는 없어. 김홍도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어요. 김홍도는 아무 곳에나 그림을 그리곤 했어요. 땅바닥뿐만 아니라 바위와 나무에까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김홍도를 불렀어요. 요즘 내가 그림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김홍도는 그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지요. 홍도야, 그림은 천한 사람들이나 그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아버지, 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굳은 목소리로 김홍도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 그림 솜씨가 어떤지 보기나 하자. 김홍도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아버지는 준비한 그림 도구를 김홍도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버지,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어요. 아버지는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뛰어난 솜씨로구나. 아버지는 김홍도가 무척 대견스러웠어요. 홍도야, 그렇게도 그림이 그리고 싶으냐? 뜻밖에도 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김홍도는 자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내 그림이 어떤지 외할아버지께 가서 물어보자. 그리하여 김홍도의 그림은 외할아버지에게 전해졌어요. 김홍도의 외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거든요.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께 조심스레 그림을 내보이며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김홍도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이 그림이 정말 홍도가 그린 것이냐? 김홍도의 외할아버지는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그림이 겨우 8살밖에 안 된 홍도가 그렸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허허, 보통 솜씨가 아닌걸. 외할아버지는 몹시 흐뭇했어요. 이 아이가 내 그림 솜씨를 이어받은 게 틀림없어. 정말이지, 피는 못 속이는 법이군. 잘만 가르치면 장차 훌륭한 화가가 될 것 같구나. 오늘부터 여기 머물면서 그림 공부를 하거라. 김홍도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구나. 내일부터는 김응환 선생님을 찾아가 그림을 더 배우거라. 네, 외할아버님. 다음 날부터 김홍도는 김응환 선생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했어요. 김홍도의 그림 솜씨는 날로 늘어갔지요. 이제 도화서에 들어가도 될 만큼 솜씨가 좋구나. 도화서란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에요. 나라에서 필요한 그림은 도화서에 있는 화가들이 그렸답니다. 엄마, 저 듣고 있어요. 김응환 선생님은 김홍도를 강세왕에게 보냈어요. 강세왕은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화가가 될 거야. 홍도야, 내가 도화서에 넣어줄 테니 그림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거라. 김홍도는 너무 기뻐 입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마침내 김홍도는 꿈에 그리던 도화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화서의 화가들은 김홍도를 무시했어요. 김홍도는 꾹 참고 그림 공부만 열중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김홍도 곁에 화가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김홍도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닌걸? 정말 너무 훌륭해. 김홍도의 그림은 이제 도화서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파는 김한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오? 네, 실은 어머님 환갑잔치가 며칠 안 남았는데 잔치 때 쓸 병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병풍 그림을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도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김한태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정성을 다해 병풍의 그림을 그렸어요. 김한태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어요. 장사하는 동안 제가 그림도 팔아드리지요. 이후 김한태는 김홍도의 그림을 좋은 값으로 팔아주었답니다. 김홍도는 21살 때 화원이란 벼슬을 얻었어요. 화원은 궁궐의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했지요. 자네도 이제 화원이 되었으니 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하여 김홍도는 단원이라는 호를 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김홍도는 임금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어요. 오호, 참으로 훌륭한 솜씨로구나. 임금님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김홍도를 칭찬했어요. 지금까지 김홍도보다 훌륭한 화가는 보지 못했다. 임금은 김홍도에게 큰 벼슬을 내렸어요. 김홍도가 그린 임금의 모습은 실제 모습과 정말 똑같았어요. 모두들 김홍도의 솜씨를 보고 크게 놀랐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김홍도에게 금강산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김홍도는 곧 그림 도구를 챙겨 금강산으로 떠났답니다. 와, 저 옷이 바로 금강산이로구나. 정말이지 금강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어요. 묘하게 생긴 산봉우리들,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폭포수, 맑은 계곡의 물. 마침내 김홍도는 금강산 그림을 완성하고 돌아왔어요. 과연 금강산의 모습은 아름답군. 그대의 솜씨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금강산을 그릴 수 있겠는가? 임금님은 크게 칭찬했어요. 그 금강산 그림은 금강사군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어느 날 김홍도는 서당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천자문을 엉터리로 외우고 있었지요. 이 녀석 다시 외워보거라. 훈장님은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천자문을 다시 외우기 시작했어요. 김홍도는 집으로 돌아와 곧 서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야, 저 소리는 몹시 흥겨운걸. 김홍도는 악기 소리에 맞춰 즐겁게 춤추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 장구 소리를 그려낼 수는 없을까? 김홍도는 흥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렸어요. 마침내 김홍도는 무동이라는 그림을 완성했어요. 김홍도에게 현감이라는 벼슬을 내리노라. 임금님은 김홍도를 연풍고을의 현감으로 보냈어요. 현감이란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일을 맡는 관리였어요. 김홍도가 연풍에 도착한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지요. 올 겨울은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군. 그뿐만 아닐세. 며칠째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질 않나. 연풍고을 사람들은 거의가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여봐라, 내 집에 있는 곡식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김홍도는 집에 있는 곡식을 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한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팔아서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하여 연풍고을은 그의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겼답니다. 연풍고을에는 그릴 것이 아주 많았어요. 아름다운 산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어디서든 마을 사람들이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씨름판에서 서로 힘겨루는 소리가 들렸어요. 엿서세요! 맛 좋은 엿이요! 씨름 구경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씨름 구경에만 정신이 팔려있지요. 내 엿은 쳐다보지도 않는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홍도는 곧바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씨름이라는 제목을 붙였답니다. 이처럼 김홍도는 생활 속의 모습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그려내곤 했어요. 아, 엿이라 하니까 진짜 먹고 싶다. 엿 먹고 싶다.
그 뒤 김홍도는 벼슬을 그만두고 그림만 그렸어요. 김홍도는 그 중에서도 풍속화를 가장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이 되었지요.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냇가에서 빨래하는 대장간. 여자들, 그리고 농사 짓는 농부. 김홍도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김홍도의 그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 그림 속에는 김홍도의 마음도 고스란히 남겨 있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